일단은 빗장은 열렸다. 네. 비아냥거리면서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주식은 원래 이런 때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고배다, 주주환원 이런 걸 하면서 성장주, 고배당주의 느낌이 들어온다. 지금부터가 이제 진검승부인 거죠. 그거 안 보면요, 금방 돈 다 털려나가요. 지금 시장에서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주제들, 실적, 이 실적에 대한 오해도 오늘 싹 다 뒤집어 버릴 겁니다. 이번 강의를 수강하시면 다른 섹터에도 쉽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출연하신 거 네. 봤더니 딱 네. 정점 부근에서 6월 한 중순 정도에 네, 나오시고 네. 이제 한 2달 조금 넘었는데 시장이 그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7월 달이 완전히 폭락장이었기 네. 때문에 네. 모든 사람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을 거다. 그렇죠. 얘기들 안 하죠. 네. 8월 네. 들어서도 이제 시장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왔다 갔다 오늘은 하는데 또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오늘도 뭐 삼성전자, 야, 저러면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너무 좀 피키한 거 아닌가? 너무 이게 조금 까다로운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눈높이가 좀 높았던 면도 있고, 지난번에 삼성전자 미리 또 오른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 일단은 현재 시장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좀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7월 달에 대폭락이 있은 이후에 한 7월 29일이죠. 네. 예, 저는 그 수요일쯤, 목요일쯤에 거의 이제 바닥 찍었다라고 이제 제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그때부터 그 뒤로는 현금을 쓸 때다. 저는 그전에는 이제 현금 항상 20-30%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현금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근데 벌써 뭐 코스닥이 40% 넘게 반등하고 이제 다시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네. 것 같고 코스피도 좀 올라왔잖아요. 바닥부터는. 그렇죠. 한 7,200선까지는 올라왔다가 네. 또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뭐 수급 요인으로 이제 떨어진 거니까 또 올라가는 것도 가볍게 또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금부터가 이제 진검승부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시장이 이제 옆으로 갈 거냐,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인데 저는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일단 우리가 펀더멘털하게도 뭐 좋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뭐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빠지지만 주주 환원이라는 이제 우리가 이벤트가 한 번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계속될 건지 그걸 이제 봐야 되는데 저는 뭐 후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될 거다.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한 번 한 거는 걷어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돈을 벌던 못 벌던 계속적으로 주주환원하는 이런 게 이제 지속된다고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 보는 눈빛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네. 이제까지는 돈만 벌면 뭐예요? 안 주는데. 예. 근데 이제 돈 벌어서 나누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근데 거기에는 또 양면적인 게 좀 있어요. 예.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주주한테 오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가요? 종업원한테 먼저 가요. 그렇죠. 종업원한테 먼저 가는 게 조금 이제 돈이 회사 측에서 보면은 조금은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줘도 되는데, 예. 종업원한테 먼저 맞아요. 갔다가 주주 나중에 또 주고 이런 형태. 그러면 또 이게 왜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냐면 성장을 하려면 자꾸 내부에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밖으로만 줄 게 아니라 M&A를 하든 그렇죠. 투자를 성장 하든. 엔진을 붙여야 돼요. 근데 그것도 생각은 물론 하겠지만 좀 너무 우리가 빼먹는 거 여기에 조금 가 있는데 그게 우리 현대차나 HD 현대 중공업이나 이런 데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영업이익이 아니면 순이익에 뭐 30% 얼마를 내놔라. 네. 이런 거를 지금 요구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코스피를 바라보는 이익이 뭐 이 선이었다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빠질 맞아요.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 환원책 자체가 약간 그 양날의 검, 네. 양가적인 측면이 있는 네. 걸로 보잖아요. 네. 그런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네. 좀 더 저는 이제 긍정적인 주가 면이 측면에서는 상당히 있다. 예.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있고 우리가 내가 올 때마다 전국 팔도 돌아다니면서 맨날 이야기하는 게 ROE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리턴 온 에쿼티를 이제 할 때 주주 환원을 만약 50%씩 한다 그러면 ROE가 축축축축 떨어지지 않아요. 예, ROE가 덜 떨어져요. 떨어지는 정도가. 네. 왜? 에쿼티가 줄어드니까, 그죠? 모수가 그렇죠. 줄어드니까 훨씬 덜 떨어져서 상당히 이 고공권에서 유지가 가능하다. 근데 돈을 안 주고 계속 쌓아놓기만 하고, 네. 그게 현금이잖아요. 지금까지는 현금, 그랬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ROE는 뚝뚝뚝뚝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ROE가 급속하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단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좀 성장을 하려면 남는 돈 가지고도 M&A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네. 그런 소식에 또 귀를 기울여야 네. 되고,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진검승부다라고 하셨는데, 이 진검승부가 정말 추세적인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 옆으로 기는 장이 될지, 이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그걸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번 좀 찬찬히 설명해 저는 이제 주세요. 진검승부가 이제 맨날 실적만 얘기하다가 이제 네. 주주환원 뭐 네.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을 위한 뭔가 이제 전략도 이제 숨어 있을 건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25년 4월부터 26년 7월 초까지 올라왔던 이런 뭐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렇죠. 이런 이렇게 느낌으로는 아닐 것 같아요. 음. 진검승부가 그런 진검승부가 아니고 천천히 차근차근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아주 탄탄해지는 그런 장의 모습으로 바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이야기할 때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성장주. 네. 25년, 26년 성장주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26년 뭐 지금 2분기까지 또 3분기도 그럴 거고 4분기도 그럴 거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몇백 %씩 증가하는, 네. 이런 이제 회사들인데, 이게 27년까지도 약간은 뭐 가능할 것 같아요. 몇백 %는 안 해도 40% 내외는 양사가 성장한다. 네. 근데 문제는 28년도부터죠. 지금 나와 있는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28년도부터는 양사가 모두 옆으로 눕습니다. 그렇죠. 네. 눕으면 이제 이게 성장주가 아닌 느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죠? 고배당주 얘기를 했잖아요. 고배당, 주주환원. 그런 걸 하면서 성장주 플러스 고배당주의 느낌이 들어온다. 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27년 가서는 성장이 좀 줄면서 고배당에 대한 기대가 좀 많아질 거고. 왜? 이익이 높아질 거잖아요. 아까 40% 더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8년도에는 옆으로 눕는다고 해도, 성장이 없다고 해도 고배당주로 계속 유효할 거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성장주 느낌이 아니고 그냥 가치주 네. 느낌으로 바뀌어 있을 거다. 2028년 정도 되면 되면. 이제 작년부터 네. 쭉 성장주 느낌이 있었다면 네. 그때부터는 가치주로 바뀌어서 네.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도 그런 거를 생각해서 이제 비중 네. 조절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근데 그거를 네. 생각해서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따지면서 안전적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25년에 우리가 연초 대비 이 코스피가 67%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 뭐 70% 내외 이제 와 있는 건데, 그렇죠. 매년 이렇게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맞아요. 그래서 네. 뭐 1년에 그저 15에서 20% 코스피만 올라간다 이 생각만 해도 나쁘지 않아요. 복리로 따져보세요. 그럼요. 금방 두 괜찮아질 수 자릿수만 있다. 돼도. 예. 그러니까 좀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최근에 느낌이 그런 게 좀 나오고 있어요. 연초 대비로 했을 땐 여전히 70% 여전히 뭐 가까이. 괜찮아요.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른 만큼 네. 우리 코스피도 올라 있어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에 좀 안 좋은 게 코스닥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코스피도 사실 이제 7,500에서 9,300 그 사이에 또 진입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늦게 네. 오셨는데, 제가 25년 중반에 제가 책을 냈는데, 그렇죠. K 증시 돌아오라 국장으로를 그때부터 외쳤는데 1년 뒤에 돌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늦게 오신 네. 거 아니겠느냐? 사실 그 책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국내 증시는 2025년 전과 후로 나뉠 그렇죠. 거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완벽하게 나뉜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25년 이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네. 이제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그 뒤로 우리가 선행 PBR 1.0배를 넘어서 2.01배까지 갔다 왔어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렸다. 네. 이제 확고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7월에 폭락으로 우리가 선행 PBR이 1.2까지 다시 다녀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역시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그러니까요. 하면서 그리고 이제 미장으로 최근에, 다시 간다 막 이런 분들도 계셔서 최근에 또 뭐 SK 하이닉스가 네. 분기 실적을 냈는데, 사실은 미국의 SEC 네. 관련된 그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그렇죠. 주주환원 이야기를 안 했었잖아요. 안 했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거 다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나? 이 K 증시혁명 저자로서 참 자괴감이 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이거 또 지나가면 어쩔 수 없이 내놓을 거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또한 SK 하이닉스의 뒤를 밟아서 내놓을 수밖에 네. 없을 거다. 그러니까 찬찬히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가게 될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SK 하이닉스 40조 원 주주환원 한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에요.
왜냐? 저는 이제 그 발표 나기 몇 시간 전에 딴 이제 유튜브 가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방송 가서도 이야기하고 그런 게 이제 남아 있을 텐데 제가 딱 40조에서 50조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한 근거는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ADR 네. 괜히 발행했잖아요. 네. 마이크론 주가 딱 따라잡겠다고. 거기서 펀딩한 돈이 얼마예요? 40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할 때 당시에 이거 한 거 다시 그냥 자사주 살 거다. 그 정도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뭐 한 거 같지만 사실은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네. 네. 돈 벌어서 이익으로 챙겨서 한 자사주 지금 주주 환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거는 또 따로 봐야죠. 네. 네. 아니 그 ADR 한다고 우리 없던 주식 유상증자 신주 발행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조달한 만큼 네. 그만큼 주주하는 네. 게 이게 무슨 주주하는 네, 거냐. 그건 빼고 저는 뭐 한 7, 80조 더 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금년에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주주 환원이 거의 비슷한 규모가 나오지 않겠느냐. 네.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 주주 환원이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게 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프리 캐시 플로우, 네.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돈 벌어가지고 세금 다 내고 이제 시설 투자하고 네. M&A로 사고 남는 돈의 반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삼성전자가 공시를 해서 90조에서 110조 하겠다. 에게 이러면서 주가 빠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뭐 이거밖에 안 돼? 네. 이런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한 100조 네. 정도 봤던 거고 많이 보는 사람은 KB증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보잖아요. 150조에서 200조. 네. 이 구간도 이제 숫자로만 보면 가능한 거예요. 왜? 잉여 현금 흐름의 50%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할 때는 하더라도 나중에 하고 싶은 거죠. 왜? 중간에 M&A 기회가 있을지, 미국에 또 공장 지으라고 하는데 얼마가 들어갈지 잘 이제 확정적으로 알 수가 맞아요. 없으니 좀 뭐 천천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중간 선거 우리- 끝나고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시장이 좀 까다롭다고 하는 게 오늘 뭐 삼성전자에게 이러니까 그냥 쭉 밀려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밀리는 게 먼저 이제 한 15%, 20% 바닥에서 올랐으니까 또 차익 실현하는 네.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실망할 건 아니다. 음. 일단 빗장의 문은 열렸다. 네. 이런 거예요. 네, 즉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정고점 돌파는 언제가 가능할까요? 이런 걸 또 여쭤보시는 그렇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저는 많아요. 뭐 기다리면 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같이 이렇게 아주 급하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지만 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익이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네. 삼성전자는 오히려 26년, 7년 이익 전망치를 올리고 있고 단 하이닉스는 조금 먼저 앞서갔는지 이익 전망치를 조금 하향하고 있어요. 네. 하향하지만 그게 뭐 두 자릿수 이런 하향이 아니고 아주 한 자릿수 중반 내외에 네. 예, 이제 아주 미미한 이제 하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초로 해서 봤을 때 지금부터 12개월 후에 우리의 ROE를 어느 정도로 지금 봐줘야 되느냐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그래도 한 4, 50%는 충분히 나온다. 그거 대비해서 PBR은 지금 1.8배에 네. 불과하다. 반도 안 되는 거죠. 네. 적정 밸류에.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26년에 많이 벌지만 27년에는 조금 그거보다는 내려갈 거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12개월 후의 ROE는 무려 60% 오. 중반은 된다. 네. 근데 지금 PBR이 선행으로 2.1배라는 거예요. 네. 그냥 느낌으로도 엄청 낮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PBR이라는 거는 ROE 그냥 뭐 한 10% 간다 그러면 1배 정도 봐주면 그렇죠. 되고 20% 간다 2배 조금 더 봐주면 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근데 뭐 50%에서 60% 중반대로 가는데 지금 PBR들이 1.8에서 2.1이다? 그럼 낮죠. 네. 현저히 낮게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낮게 보이느냐? 뭐 28년에 그러면 어떡할 건데 29년에 내려올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반 이상 지금 낮게 네. 보는 거죠.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주는 시클리컬이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편이세요? 시클리컬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이제 밸류에이션들을 보시면은 참 이제 금방 아실 거예요. 제가 차트를 하나 이제 보여드리고 가 보겠습니다. 네. 그 밸류에이션 차트를 하나 보실까요? 요거를 보시면 마이크론 이제 녹색으로 돼 있잖아요. 네. 선행 PER이 6.7배에 와 있어요. 네. 저 6.7배하고 왼쪽에 엔비디아 있잖아요. 네.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21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대비 70% 그렇죠. 디스카운트 돼 있어요. 네. 마이크론 자체도.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이익 많이 나는 거를 그렇게 다 안 쳐주고 있는 거야. 시클리컬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마이크론은. 시크릿컬이라고 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직전에 연두색으로 약간 엷은 색으로 해놨죠. 8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는 전년 말이에요. 전년 말, 예, 그러니까 2025년 말이구나. 그러니까 1월 초라고 되어 1월 초라고. 있는데. 예. 그때로 해놓은 건데 그때도 마이크론 8. 근데 그때 엔비디아가 27였어요. 저 때도 거의 한 70% 그러네요.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도 야, 니네 메모리잖아. 반도체 메모리잖아. 네. 이러면서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4.5에서 4.1. 뭐 저거를 뭐 물론 낮죠. 낮은데 엄청 싸서 이게 뭐 10배 갈 거다. 네. 뭐 또 어떤 분들은 TSMC 따라가야 돼. TSMC 맞아요. 얼마로 돼 있어요? 21배로 네. 돼 있네요. 그죠? TSMC도. 네, 그거는 아닐 거라는 거죠. 저는. 네, 올라간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뭐 8?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반영한 거 아니겠느냐. 네. 근데 이제 PER이 올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네. P 나누기 2잖아요. 그죠? EPS가. 네. 네. 근데 EPS가 망가지면 올라가죠. PER이. 그러니까 이익이 반으로 빠진다? 바로 2배가 됩니다. PER이 올라가요. 네. 그렇게 10배가 될 수는 있겠네요. 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주가만 보면 뭐 7, 8배 정도는 충분히 페어 밸류라고 봐지는데 10배, 뭐 20배 이거는 아닐 거다. 당분간은. 장기 공급 계약이 계속돼서 뭔가 이익이 좀. 그것도 지금 이제 네. 그 삼성전자가 목표로 하는 수치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한 60%대. 100%가 아니죠. 예. 그리고 그게 가격이 또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제 좋은 이야기죠. 옛날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뭐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고는 생각하지 말자. 그게 더블 부킹을 했는지 네. 뭐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과거에도 우리가 LTA가 없던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뭐 10%, 20% 그 정도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보면은 또 사이클 안 좋아지면 다 취소내고 그냥 안 하면. 그냥 위약금 물고 네, 네. 그러고 말아버려요.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시장에서는 염두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LTA를 그냥 너무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네. 이제 좋을 때는 사실 좋게 보는 이유만 그렇죠. 찾고 예. 또 나쁠 때는 또 나쁜 이유들만 찾는 게 또 네. 시장이다 네. 보니까. 근데 이제 수급 측면에서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게 외국인들은 뭔가 계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좀 최근 들어서 뭐 계속 사팔사팔 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뭔가 그 추세는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규모를 좀 보시면 좋아요. 지금 네. 제가 차트를 하나 띄워놨는데 딱 보시면 와 7월보다는 파는 규모 그리고 당일 이렇게 보시면은 규모 자체가 많이 줄었네. 그러네. 뭔가 이렇게 계속 줄어든 네, 느낌인데. 그러죠. 네. 약간 8월 들어와서는 조금은 작아진 느낌. 그런데 이제 아직은 사팔사팔하는 네. 이런 분위기는 맞아요. 예. 근데 많이 파는 것 같지는 않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삼성전자로 SK 하이닉스 지분율을 보셔도 위에 빨간 줄이 SK 하이닉스고 파란 줄이 삼성전자인데 네. 지분 막 팔다가 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간 고개를 드는 네. 느낌도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지분율이 한 50% 초반, 네. 삼성전자가 50% 바로 밑인데 이제 팔 만큼 다 파는 거 아니겠느냐. 팔 사람은 네. 급하게 팔 사람은 다 파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위에 영어로 써놨습니다만은 매도 국면은 지났고 이제 지금은 레스 셀, 조금 덜 파는 국면. 네. 네. 그리고 뉴트럴 국면으로 가기 직전에 그런 모습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네. 시간이 이제 좀 걸리고 또 다시 메모리에 대한 이제 확신이 좀 든다 그러면 그리고 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이 강해진다고 하면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저기 올릴 방법이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율이 지금 1,400원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내려왔죠. 그거에 비해서는 외국인들은 지금 미동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환율.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슈퍼데이가 있잖아요. 금리를 이제 볼 텐데 그렇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만약에 또 후퇴한다. 지금 페드와치에서는 뭐 지난번에 뭐 9월에서 10월로 후퇴했다가 이제는 12월로 네. 후퇴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좀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중립 정도로만 이제 뭐 케빈 월시가 해줘도 되게 좋죠. 시장한테는. 그러면은 그걸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들어올 예.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예. 리스크 테이킹 할 때는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볼 때는 거의 반도체 ETF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시장을. 두 회사 시가총액 더해보면 51%가 넘어가잖아요. 네. 네.
외국인들이 참 먹기 좋은 시장? 이렇게 가지고 놀기. 표현을, 예. 예, 가지고 놀기 좋은 시장이죠. 가지고 놀기.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네. 그리고 우리 시장에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가총액 51%라고 네. 했잖아요.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렇죠. 그죠? 절반 이상인데. 미국에도 뭐 M7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시총 비중이 뭐 50%가 안 되잖아요. 예. 그것도 7개를 합쳐서. 예. 근데 이제 그걸 봤을 때 우리 시장이 되게 이게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지금 목표 주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아직도 90% 넘는데 목표 주가를 놓고 있어요. 네. 그거를 놓고 있는, 이렇게 순진하게 저렇게 놓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 시장에 그냥 종목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장에 2위 하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종목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그냥 시가총액 상위 1, 2위 업체예요. 네. 그럼 우리 시장의 그 변동성, 민감도도 더블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게 93%, 92%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괴리율이에요, 괴리율. 괴리율. 목표가 대비 네. 현재가. 그 차이가. 근데 주가는 오늘 또 삼성전자 빠지잖아요. 밀리잖아요. 네. 지난번에 저 괴리율이요. 네. 믿거나 말거나 100%가 넘어갔었어요. 와. 그래서 누가 맞은 거예요? 네. 시장이 맞은 거예요? 뭐 애널리스트가 맞은 거예요? 아무도 못 맞춘다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만 보자. 반만 음. 보면서 천천히 좀 네. 마음을 느긋하게 먹자. 네, 이렇게 변동성이 이제 커지게 된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또 네. 꼽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네. 거의 저는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사실 나오셔가지고 예, 하지 엄청난 말라고 비판을 네. 했었잖아요. 네. 제가 숫자들 좀 가지고 다니는데 네. 물어보시니까 이제 제가 이 장표를 꺼내서 좀 보여드릴게요. 5월 27일 날 이게 올라왔어요. 맞아요. 예, 그 뒤로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각각 6% 마이너스 16% 네. 이렇게 밀린 건데 저기 보세요. 단일 종목 마이너스 30%예요. 레버리지는 뭐예요? 2배 아니야? 맞아요. 그럼 12%만 빠지면 되잖아. 네. 나머지 18%는 어디서 온 거예요, 도대체? 그죠? 그리고 저 SK. 인버스 2X 보세요. 마이너스 59%. 저거 뭡니까, 저거? 저 지경이 돼 있고. 버스가 마이너스 네. 60%. 그리고 네. 저 보세요. 하이닉스 16% 빠지는데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3배가 빠졌어요. 그렇죠. 이걸 상품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거를 내놓은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거래 또 이제 사람들이 막 한다는 그 뉴스가 또 뜨더라고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걸 저렇게 대여도 또 시장이 빠지면서 뭔가 올라갈 기미가 보이면 또 또 레버리지에 우리나라 모여드는- 아주 대단한 네, 분들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네. 분들이에요. 네. 근데 저게 어쨌든 규제가 되고 나서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줄기도 했고 이제 변동성이 그 전보다는 덜하지만 이게 또 해외로 가면은 해외에서 2배짜리, 3배짜리 SK 네.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여전히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헤지펀드 이런 데들이 좀 네. 많이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네. 이 변동성의 진폭이 그래도 그 전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제 여전히 변동성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조금 좋아질 거예요. 음. 최근에 뭐 물론 이제 뭐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또 계속 있기는 하지만 예전보다는 빈도수가 이제 줄어들 거예요. 점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급하게 올라가는 26년 이익 성장세가 27년도에는 그렇게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매크로에서 뭔가 충격이 온다. 그럴 때는 또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들에서 오는 그런 변동성 유발 효과 네. 이거는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 지금 보여주는 저런 이제 레버리지 ETF, 인버스 2X 뭐 이런 것들의 이 변동성은 여전히 있지만 네. 최근에 저게 거래량이 쭉 줄기 전에는 웩도독이잖아요. 본말이 전도된 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변동성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따라가는 그렇죠. 그야말로 파생적인 변동성으로 네. 바뀌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본말이 전도된 그런 웩도독 그런 느낌의 이제 극단적인 변동성은 네. 쉽지 않을 거다. 매크로 얘기를 주셨으니 좀 이제 이번 주가 좀 하이라이트 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또 이제 잭슨홀 미팅도 있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또 많은 분들이 네.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데 대표님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저는 뭐 엔비디아는 주가적으로 벌써 이제 재미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뭐 그냥 서 있는 느낌으로 지금 옆으로 슬슬
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 주가가 왜 이렇게 재미없어지는 느낌을 벌써부터 풍기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지금 파란 줄이 저게 엔비디아인데 보통 실적 나오기 전에 올라가거든요. 네. 쟤는 뭐 올라갈 생각을 안 하네. 먼저 좀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실적이 뭐 3일이면 나오는데 저렇게 힘이 지금 없는 모습, 저런 걸 또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엔비디아가 됐든 마이크론이 됐든 항상 실적 잘 나오고 서프라이즈 나오고 가이던스 올리고 캐펙스도 올리고 그런데 주가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맨날 빠졌어요. 예. 좋은 거 나왔는데도 빠져요. 다 먼저 올려놓고 패고, 먼저 올려놓고 팔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번에는 뭐 주가 올라온 것도 없지만 또 나와도 그냥 뭐 그냥 조금 그렇게, 나왔냐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오늘 뭐 또 뉴스 보니까 엔비디아가 고객사들한테 15% 또 단가 인상을 통보를 했잖아요. 예. 우리가 메모리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자기들 마진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뭐 그 엔드 유저들이 이제 받을지 얼마나 이제 용인을 할지 그걸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올리는 거에 비해서 엔비디아가 올리는 게 약화되고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을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뭐 엔비디아는 아까 우리가 밸류에이션 봤습니다만 선행으로 21배의 이제 주가고 우리는 저 한 자릿수에 있는 주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조금 영향을 받는다 해도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은 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죠. 그렇죠. 장기채 금리가 이제 저번 주에 장기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시장이 좀 요동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금리 전망은 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나? 금리는 기본적으로 미국 재정도 엉망이고, 엉망이에요. 그리고 미국이란 지금 부채비율 너무 높고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고유가가 지금 유지된 상황. 전장 때문에. 걷다가 이제 뭐 AI 쪽에서 갑자기 채권 발행하고 채권 발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이제 꼬여버렸잖아요. 풍선 누르기 효과. 그 국채 사느니 이제 뭐 이런 구글이 발행한 장기채 사겠다 이런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일본에서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일본으로 좀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일본 사람들이 지금 엔캐리로 지금 미국 국채 투자를 많이 해놨을 텐데 금리 차가 지금 이제 많이 줄고 있거든요. 많이 줄고 있는데 더 이제 이 환해지 비용을 따지면 이거 뭐 하나만 하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다행히 뭐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막 두드려 패는 것보다는 만기 돌아오면 재투자를 안 한다. 근데 재투자를 안 해도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수요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일본이 최대 채권 보유국이잖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금리 올라가는 것도 이게 무시를 할 수가 없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돈들이 환류돼서 돌아가는 거죠. 엔캐리 자금의 대대적인 환류. 그 우리 시장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고 24년 8월에 발작이 있었죠 한번.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펀드가 그때 2개인가 청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갖다 아주 또 지옥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몰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뭐 다행스럽게도 미국도 지금 뭐 급하고 금리 좀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좀 이슈가 있으니까 이제 미일 공조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뭐 슬금슬금 이제 엔캐리 자금에 환류되는 이런 거는 뭐 있을 수가 있겠다. 근데 이제 그때 같이 발작적인 그런 거는 뭐 있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죠. 바람이기도 하죠. 바람이죠. 네. 그러면은 기준금리는 그럼 여전 그 페드워치처럼 이제 연말 정도로 한번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 저는 뭐 페드워치가 이제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기대를 하는 건데 지금 뭐 이제 페드 신임 의장이 이제 되고 나서 시장한테 너무 많은 거를 메시지를 안 주고 있잖아요. 안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알아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페드워치도 이 데이터를 보면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그쵸. 9월이었다, 10월이었다, 지금 이제 12월로 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또 잭슨홀 미팅에서 뭐 키 스피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이게 또 급변할 수도 있어요. 톤 자체가 좀 허키시하게 간다, 매파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저게 또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우리 데이터 디펜던트로 좀 더 두고 볼 여지도 있고 지금 미국이란 전쟁이 이제 협상 테이블 아직까지는 요원해 보이나 이란의 실세는 아니지만 최고위 수뇌부들이 지금 자꾸 발 빼려고 이제 하나씩 밑장 깔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만약이라도 조금 보이기 시작하면 잠깐만 조금 유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 이런 얘기라도 하면 지금 페드워치 이 숫자가 맞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지금
최근에 나온 이제 PC나 뭐 이런 걸 이제 볼 텐데 보면서 야 이거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 예, 이런 생각을 하면은 미국도 기준금리 올리고 우리도 올렸었는데 우리도 또 따라서 네. 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게 되면 금리 올라가면 시장한테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없죠. 할인율이 커지는 네. 거니까. 그 잭슨홀에서 케빈 씨가 뭔가 발언을 할 텐데 네. 어떤 발언이 나올지에 따라서 이게 또 되게 지난번도 보면은 그 사람 하는 거 스타일을 네. 보니까 되게 짧게 하고. 네. 뭐 시장에 시그널을 주지 않으려고 네. 되게 뭔가 몸을 뭔가, 사리는 느낌? 뭔가 근데 네. 또 단호한 느낌은 네. 좀 있어요. 예. 오히려 요새는 재무부 장관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예, 네.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그런 그 느낌이에요. 사람도 원래 이 선수 출신이잖아요. 네. 예. 업계 출신이니까 잘 알죠. 예. 그 사람은 이제 야전형으로 네. 했던 사람이고 펀드에 있었으니까 네. 말이죠. 예. 케빈 올씨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한국 증시에 전반적으로 증시에 좋을 게 없으니까 네. 이걸 좀 확인을 하고 뭔가 움직이려는 또 예. 이런 근데 사람들도 이제 많아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항상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PER 그러잖아요. 저는 물론 이제 PER도 중요한 이제 멀티플이 맞아요. 네. 근데 항상 올 때마다 저는 그것도 좋지만 PBR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항상 그러셨죠. 네. 네. 우리가 PER 하는 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뭐예요? 금리가 올라가는 걸 PER로 뭘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PER은 그야말로 이익만 나와 있잖아요. 네. P 나누기 2잖아요. 가격 난 주가 예. 나누기 2. 예. 지급 이자가 좀 이자가 좀 나가고 덜 나가고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때 변하는 시장 환경은 설명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종목 베타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장 베타가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내국인이 우리 시장 보면 1이잖아요, 그냥 온전히.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바라보는 건 1이 아니라니까요. 훨씬 높아요. 우리가 변동성을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WY ETF를 보세요. 거기 들어가서 investing.com 들어가서 거기 EWY 베타를 보세요. 베타가 얼마게요? 3에 가까워요. 3.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 자기네 벤치마크 대비 3배로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민감하지 내려갈 때도 민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민감한 우리 시장에 1위, 2위 하는 데를 그냥 그걸 온전히 그냥 1로 봐주겠어요? 더 높게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민감도 또 봐야 되잖아요. 아까 금리 얘기했죠. 민감도 얘기했죠. 그런 게 지금 코스트 오브 에쿼티, PBR을 결정하는 여기 멀티플에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자꾸 금리 얘기하고 PBR. 민감도 얘기하고 그런 걸 하면서 시장을 자꾸 견져봐야 된다.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우리만 잘났다고 하는 식으로 우리 시장을 이해하려고는 택도 없다.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분율이 얼마예요? 시장의 지분율이 41%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41%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마음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 사실 장기 투자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넣기가 네. 쉽지 않잖아요. 뭐 연기금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로 이런 변동성에 있는 나라를 넣고 싶을까요? 아니요. 안 넣고 싶어요. 자기들도 잠자고 싶은데. 네. 우리 시장 보면서 미국의 시장이 막 영향을 받아요. 최근에는. 그렇죠. 그 미칠 우리가 지경 아니에요? 미국의 우리는 영향을, 서학개미가 네. 잠 안 자고 미국 시장 보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은 우리 시장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때문에 코스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 게 장기적으로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네. 가지 않은 길이니까 한번 달릴 때는 이렇게 강하게 달리는데 한번 갔다 오면은 매물대가 층층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000에서 7,500에 층층이 이제 쌓여 있는 이 매물대를 뚫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 나왔던 이제 주주 환원이 아주 아싸하게 깨끗하게 딱 강펀치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시장 생각보다는 조금 밋밋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확실히 PER은 이제 가격과 실적만 보고 실적만 이제 보는 거죠. 나오는 지표고 예. PBR은 이제 코스트 오브 에쿼티. 그러니까 이 주가에 반영되는 여러 가지 민감도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들어가 있죠. 있는 금리, 지표니까. 특히 금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는 게 할인율인데 그거하고 ROE를 견져보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짜 지표들을 항상 이제 PER만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삼전닉스 PER 6도 안 돼. 그래서 저평가됐다. 이런 네. 좀 단선적인 논리를 우리가 많이 단선적, 생각을 그런 거죠.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주식을 좀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때 대표님 오셔가지고 그래도 반도체 비중을 이제 40~50% 정도는 이제 담아가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2달 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신가요? 저는 뭐 지금도 한 뭐 40~50%는 네. 뭐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넣고 가는 게 맞다. 이 정도로 이 창출력이 있는 회사가 없다. 이런 업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도체 플러스 뒤에 IT 소부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부장도 그럼 같은 이제 캐터고리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훨씬 비싸잖아요.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높죠. 예, 훨씬 비싸요. 네. 그걸 뭐 PER 말고 PBR로 봐도 엄청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 내러티브나 그때 지금 이제 물 들어오는 그 사이클에 있는 거는 장비 쪽이에요. 예, 장비 쪽은 뭐 그때그때 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줄 수는 있겠다. 네. 예, 근데 이제 롱텀 바이 앤 홀드 이런 느낌은 뭐 여전히 제가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오히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뭐 바이 앤 홀드로 가도 뭐 물론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시장에서 예. 네. 그냥 적립식으로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을 사시든 뭐 한 달에 한 번을 사시든 그러니까 밀릴 때 조금씩 사고 이렇게 사가지고 하면은 봉급 쭉 들어오고 들어가시죠. 그 다음날 네. 조금씩 사시고 이번 주 월급 예. 네. 50만 원어치를 사든 네. 100만 원어치를 사든 이렇게 적립식 투자한다. 네. 이런 생각으로 가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배당이나 주주 환원율이 상당히 클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온 뭐 저 정도 수치로만 봐도 주주 환원율이 연간 7%, 많게는 뭐 10%까지도 계산이 돼요. 은행에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지금 뭐 3% 뭐 초중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주식이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적립식이라고 생각하고 주가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한 2~3년은 버텨줄 수 있는 그런 정기적금이다 이런 그렇죠. 생각으로 넣으면 돼요. 사실 배당주로만 생각해도 네, 매력적이에요. 아주 네. 좋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배당에 비과세 해주는 그 네. ISA도 ISA, 나온다고 네. 하니까 ISA로 넣으면 네. 더 좋고요. 더 좋고. 네. 그렇게 해서 반도체는 네. 이제 삼성전자가 네. 더 어쨌든 배당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배당 수익률도 봐야 되고 네. 베타라는 것도 이제 있어가지고 흔들리고 막 그럴 네.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민감도가 있는데 민감도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높죠. 높죠. 네. 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중위험으로 갈 거냐, 네. 나 중위험 필요 없고 네. 고위험으로 갈 거냐, 그거에 따라 성향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배당에 좀 초점을 맞추면은 그래도 네, 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네, 네, 더 네. 좀 안정적으로 이제 네. 쭉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겠고 네. 그렇게 해서 반도체를 한 절반 정도 채워놨으면 네. 이 나머지 절반을 또 어떻게 채워야 이제 제가 하나. 항상 이제 바벨 전략을 얘기했는데 네. 제가 이제 7월 전 뭐 5, 6 뭐 월까지만 해도 이제 현금 비중을 한 20~30% 네. 항상 이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근데 지금 현금 비중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현금을 쓸 때다. 네, 이미 사실 이미 썼어야 되는 네, 거고 네, 네. 7월 이제 후반부터 이제 8월 초 좀 썼어야 되는 이제 시간이 지났고 주가도 좀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트레이딩 잘하는 분들이 재미있는 또 그렇죠.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대쪽에 뭘 지금 넣어야 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네. 최근에 보험주가 움직이는 게 좀 괜찮아 보이는 느낌. 근데 금리 높으면 거기가 보험주가 또 올라가잖아요. 네, 괜찮잖아요. 그래서 보험주도 좀 괜찮고 또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아까 우리가 또 배당 얘기했습니다만은 배당의 계절 들어오면 또 금융주, 증권주 뭐 이런 그렇죠. 쪽에 배당 지주사. 차주잖아요. 네. 그리고 PBR로 봐서도 1배 뭐 전후로 있고 대다수가 이제 1배 밑에예요. 네. 뭐 나쁘지 않죠. ROE가 뭐 한 9% 나오는 금융주죠. 근데 뭐 PBR이 한 0.8가 있다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목표 수익률은 낮춰야죠. 네. 예를 들어서 10%, 15% 이거밖에 안 나올 거예요. 네, 그거밖에 안 나올 거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무역 통계 지금 몇 년간 보면 반도체만큼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잘 수출되는 게 있잖아요. 화장품. 예. 그쪽도 뭐 싼 것들이 좀 네.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많이 빠졌어요. 네. 그 7월달 낙폭. 코스맥스나 과대했을 뭐 때. 한국콜마나 뭐 이런 것들 조금 넣어놔도 되지 근데 않겠느냐. 코스맥스 한국콜마 최근에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예, 움직이는 그런 게 뭐 네. 조금씩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네. 거기도 보면 이제 뭐 큰 시장 뭐 미국 미국 얘기만 쭉 가다가 이제 미국 시장도 좋고 또 네. 딴 데 유럽 시장 네. 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내러티브들이 이제 형성되다 보니까 네. 그래? 그럼 또 시장이 더 커지네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겠네. 네. 그리고 조방원은 제가 이제 그쵸. 조방원은 참 안 이게 그래도 여쭤보려고. 계륵 같은 네.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 ETF를 그려놓은 게 있는데 조방원 보실래요? 제가 박스를 하단 오른쪽에다 이렇게 해놨는데 네. 최근 2주간 보니까
아이 조방원 ETF는 재미가 없네. 그죠? 재미없어요. 저도 저 중에 갖고 있는 게 몇 개 있다고요. 그래요? 근데 아니 그 근데 실적도 좋고 다 좋아요. 그리고 내러티브도 좋죠. 깨지지 않았어요. 좋죠. 근데 내러티브 왜 좋고 주가가 펀더멘털 좋죠. 네. 주가는요, 제가 항상 네. 뭘 보라고 그러죠? PBR? 밸류에이션을 봐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셔서 PBR이 얼마가 있게요? 삼성전자보다 쌀까요? 아닙니다. 비싸죠. 하이닉스보다 네. 쌀까요? 아닙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2, 3 정도 돼 있나? 2면은 네. 양반이죠. 2에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아, 다 3대예요. 3보다 높아요. 네. 4도 있고 5도 있고 그런 것들이 주방원에 가 있다. 네. 무슨 얘기죠?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많이 잡아당겼다. 네.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익이 많이 난다.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익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주가 재미없어지는 이런 느낌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더 먼저 올라갔어요. 제가 딴 모 경제방송에서 앵커를 한 게 한 3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 이미 저는 전력 인프라 이런 것도 이야기했었거든요. 여기도 보면 지금 전력 인프라 보면 같이 지금 저렇게 네. 밀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근데 하는- 거기도 이미 그때 제가 막 푸시할 때는 한 자릿수 멀티플일 때 네. 얘기했어요. 지금은 저런 것들이 뭐 30배도 좋고 50배도 좋고 막 갔다 온 거잖아요. 맞아요. 예. 갔다 왔어요 다시. 예, 갔다 왔는데도 PER도 뭐 일단 뭐 20배에서 네. 30배 여전히 이렇게 위치하고 있지만 네. 물론 성장성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성장성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건데 주가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꾸 무거워지니까. 근데 PBR로 보면은 뭐 이게 싸기만 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러티브 좋고 펀더멘털 좋고 다 좋아도 네.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게 밀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리고 물린 사람들이 지금 층층이 층층이 있어요. 층층이 그 있을 거예요. 매물대가 음. 계륵 같은 존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트레이딩으로만 단기 네. 트레이딩으로 지난번에도 쭉 빠지니까 네. 또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트레이딩 이제 손실 구간이신 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실 구간인 분들은 뭐 올라왔을 때 좀 털어내야 되는 게 맞는 조금 거예요. 줄이면서 이익 많이 내고 배당 많이 네. 주는 데로 가야 돼요. 지금 제가 계속 쭉 깔고 얘기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네. 거잖아요. 시간을 이겨내려면 뭐 배당도 좀 받아가면서 해야지. 그렇죠. 조방원 이런 데 뭐 배당 많이 줍니까? 아니요. 그렇죠.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것은 이제 그 시간을 참을 수 있는 그 참을 수 중간중간에 있는, 예, 배당이 예. 사실 들어와야지 예, 예.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좀 네. 생기잖아요. 예, 그리고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예, 곳간에서 인심 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은 이제 수주 환원이나 뭐라도 이렇게 막 하는 건데 그렇죠. 조방원 쪽에서 뭐 주주 환원한다는 얘기가 있으면 참 좋죠. 네.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HD 현대중공업 성과급 성과급 내놔라.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주주한테 오는 게 오히려 더 줄어들죠. 줄죠. 근데 현대중공업만 하고 나서 그칠까요? 아니죠. 그 계속 이제 딴 기업들로 퍼질 수 있잖아요. 퍼지겠죠. 예. 아니 우리가 성과급 준다고 하니까 미국도 난리가 났잖아요. TSMC도. 미국 TSMC도 그렇고 다 여파가 있는 네, 거예요. 네, 예.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50에 나머지 50 이 바벨을 뭘로 가져갈까? 현 시점에서는 보험주, 금융지주, 화장품 정도. 그리고 뭐 네. 나머지 아까 얘기한 네. 조방원 이런 거는 이제 트레이딩 네. 이 느낌으로 간다. 근데 트레이딩은 뭐 조방원이나 뭐 다른 뭐 업종이나 테마 이런 거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현금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샀다 팔았다 하니까 네. 그게 현금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섣불리 이제 금방 저 나오는 같은 거니까. 이제 초보자들이 뛰어들었다가는 음. 오히려 더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어서 트레이딩은 음. 그렇지 않나요? 트레이딩을 잘하는 대표님만의 전략이 있으실까요? 뭐 그거는 이제 심장이 좀 차가워지면 돼요. 너무 흥분하지 기계적으로. 않고 네. 너무 흥분하지 않고 예, 완전히 처박았을 때 살 수 있는 네. 이제 용기, 대담성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막 과열됐을 때 그냥 남들한테 제 거 가져가 주세요. 그냥 놔주는 이런 이제 맞아. 아량의 마음도 있어야 돼요. 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반대로. 게 예, 그게 반대로 해야 참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네. 근데 시그널들은 보이는데 피가 뜨거워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다 먹으려고. 네. 예, 쉽지 않죠.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누군가 팔고 있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나와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늘 생각을 늘 하면서 생각을 해야죠. 예. 그렇죠. 그게 근데- 사람이 됐든 네. 컴퓨터가 됐든 예, 쳐다보고 있어요. 네. 음.
너무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니까 참 주식이 하면 할수록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제가 지금 30몇 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야, 이 나는 심리학을 전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잘 볼 수 있었을 네, 네. 텐데. 예, 맞아요. 이런 생각들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개인 자금이 물밀듯이 막 밀고 들어오면서 시장을 9천 넘겼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수급의 힘에 이게 좀 밸런스가 넘어가고 있다. 외국인이나 기관 쪽으로 조금 넘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개인들이 밀고 갔던 그런 장세의 모습을 네. 생각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걸릴 거다. 예, 이렇게 좀 말씀하셨던 바뀌는. 거고. 맞아요. 생각해보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거의 다 이제 회전율 이런 게 연중 최저치로 지금 다 떨어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이 좀 연중으로는 네. 최저치지만 과거에 대비해서는 아직도 높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확 신용도 올라왔던 게 확 개인 신용도요. 네. 또 올라가고 있어요. 개인 신용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한국인의 특징. 네. 아니, 근데 최근에 보면은 또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이게 좀 코스피가 오르면 코스닥이 떨어지고 이제 네. 코스닥이 뭐 오늘도 보면은 코스피는 삼성전자, 세론이 나오지만 이 2차 전지주들은 또 쭉 올라가는 그런 네. 뭔가 디커플링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코스닥이 빈집이었잖아요. 그렇죠. 빈집에가 쭉 올라간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차트를 보시면 7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게 파란 줄로 코스닥을 제가 그려놨는데 쭉 올라갔잖아요. 네. 이제 내려올 때는 언제고 또 올라갈 때는 좀 가볍게 올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별 얘기 없는데도 그냥 올라간 거예요. 네. 기계적으로. 올라갔는데 뭐가 따라오기 시작합니까? 코스피가 따라오기 시작하죠. 여기서 코스피가 따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얘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밑으로 가잖아요. 예, 약간 처지잖아요. 풍선 누르기 아니겠느냐. 또 이쪽을 누르면 수급이 네. 반도체 쪽으로 가버리니까 네. 코스닥 쪽에서 지난 금요일 날 밀리는 거 보세요. 네. 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5% 쭉 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 거는 기대들이 있으신 거는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좀 잘해야 됩니다. 승강제 같은 것도 확실히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확실히 해가지고 진짜로 믿을 만한 데를 좀 몰아놓고 이렇게 보여줘야지 이제 그 중에서 코스닥 기업 중에서도 일부가 잘 나가는 걸 보고 그거를 이제 보고서 이제 다른 코스닥 기업들도 바뀌든지 아니면 더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코스닥을 살릴 수는 있는 건데 아직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정도로 코스닥 기업들의 이익, 펀더멘털이나 성장 스토리가 튼튼하지는 않다. 그 반면에 밸류에이션은 코스피보다 2-3배가 높습니다. 근데 성장 스토리가 있던 게 지금 한두 달 동안 성장 스토리 우리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지난 5년, 10년 동안 얘기했어요. 근데 성장은 안 해요. 스토리만 있어요. 그럼 뭡니까? 다 투기하라고 판 깔아준 것 같아요. 투기하라고. 코스닥은 항상 약간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쇼미더머니. 돈 버는 걸 보여줘야죠. 돈을 하나도 안 벌면서 맨날 카더라, 무슨 테마거나. 그러면 본인만 삽니까? 옆집도 사고. 근데 반대쪽에서 파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계속 그냥 치고받고 이거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코스닥을 이제 대장주 3가지 크게 섹터로 보면은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이렇게 3가지로 나뉘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확실히 덜 좋게 보는 거는 바이오하고 2차 전지는 확실히 덜 좋게 보는 거고 그나마 소부장 중에서도 장비 정도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코스닥을 좋게 볼 수가 없죠. 2차 전지는 또 전력 ESS 쪽. ESS 쪽인데 매출 비중이 지금 20% 다 언더잖아요. 그리고 마진이 거기가 엄청나게 높은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2차 전지의 대안으로서 ESS를 이제 우리가 얘기한 거고 한 거지만은 그렇게 지금 머저리티 이 세일즈 매출의 상당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아니다. 세일즈 믹스가 훨씬 더 바뀌면은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면에서도 좀 부족한 게 있다라는 생각이죠. 역시 대표님께서는 좀 안정적으로 보시는 이제 반도체 나이가 있잖아요. 이제 배당을 우리가 좀 그래도 쭉 끌고 가려면 이 시간을 견디는 배당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코스닥이 좀 오르고 뭔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그냥 일종의 일시적인 순환매적인 흐름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저는 거겠네요. 그 정도로 이제 이야기하고 싶고 지난번에 1200을 간 것 자체가 오바런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때 네. 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떠들었어요. 아, 국회의원들이 뭐 그렇죠. 코스닥 3천 특별위원회 뭐 얘기하고서 막 800 했던 게 1200으로 막 엄청당. 내달렸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갈 줄 알았어요. 삼천당. 네.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의식주주 그 쇼츠에 제가 딱 그 얘기를 썼잖아요. 절대 코스닥은 한번 팔고 나면 돌아보지 마라. 네. 여전하신 거죠? 그 네. 표현은. 네. 네. 저는 이 삼성증권에서 이미 이 닷컴 버블 때 코스닥 팀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옛날에. 네. 예, 그때부터 아주 버블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주 싫어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삼성증권에도 계셨고 또 이제 네, 글로벌. 그래서 코스닥 네. 쪽에서도 그때는 지금 버블도 아니에요. 그때는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였어요.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코스닥이 그 고점에서 90% 이상 빠졌잖아요. 또 코스닥 버블 없어진 것도 그렇죠. 엄청나게 많고.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피지컬 AI 또 로봇주들이 또 네. 코스닥에 또 많잖아요. 로봇주들도 이런 거죠. 뭐 우리가 로봇주들 엊그제 생긴 회사들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긴 지 엄청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이익들이 안 나요, 아직도. 뭡니까? 성장성은 있다고 하는데 이익들도 안 나고. 중국 로봇 업체들 보셨어요? 저번 주에 유니트리 네, 상장이죠. 그런 것 때문에 예. 이제 많은 여기저기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가지고 네. 보셨을 텐데 대단한 이제 중국 로봇 네. 업체들도 많고 미국도 로봇 엄청나게 앞서 있어요. 우리는 뭐 뒤에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시가총액을 조금 더 후하게 봐주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그나마 이제 삼성그룹이 됐든 LG그룹이 됐든 뭐 두산그룹이 됐든 이제 지분을 좀 들고 이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데 쪽은 좀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뭐 SPG가 됐든 뭐가 이제 좀 돈이 조금이라도 되는 이런 데들은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뭐 이제 상장을 추진한다고 하니 금년 말 내로는 좀 힘들 거는 것 같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쩌든지 하려고 하면은 뭐 그때 뭐 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너무 돈을 못 벌어요. 저게 뭡니까? 맨날 지금 생긴 지가 막 네. 몇십 년 된 회사들 아직도 우리가 PER 이런 것도 PBR 봐줘야 되는데 PER로는 볼 수가 없어요. 이익이 안 나오니까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맨날 PSR이래. 네. 매출 대비. 그럼 PSR은 싼가요? 그것도 높아요. 네. 그러니까 뭘 그렇죠. 근거로 나한테 사라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연초에 또 주가가 많이 오른 이제 종목들도 네. 많고 코스닥 로봇주들. 예. 그래도 이 AI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내러티브는 계속 이제 괜찮죠. 가잖아요. 괜찮죠. 네. 예. 그래서 로봇. 근데 네. 사람들이 다 그걸 몇 년간 하고 있잖아요. 말로. 예. 근데 다 겪어봤잖아요. 네. 뒤끝이 안 좋잖아요. 주가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되게 보수적으로 바뀐다니까요. 몇 년 겪다 보면. 돈은 도대체 언제 벌 건데 네.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심지어는 맞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AI 그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니들 언제 ROI 우리한테 알려줄 거야? 이러잖아요. Return on Investment. 돈 얼마나 버는데 언제나 빨리 벌 건데 이번에 조금 보여주니까 주가도 그나마 맞아요. 조금 예. 괜찮았잖아요. 아마존이 또 실적 예, 발표하면서.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 자기들이 캐펙스 했으면 그건 예를 들어서 내용 연수가 5년이다, 6년이다 하면 그 나누기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을 5년으로 나눈다 그러면 1년에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이 25년을 쭉 깔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 고정 비용이잖아요. 근데 비용이 그것만 있나요? 간접 비용으로 뭐 인건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고 또 가변 비용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진도 또 붙여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 합산한 거를 충분히 상회할 정도로 벌어내느냐 지금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조금 그 깐깐하게 봐줄 필요가 있다. 확실히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음. 이게 이 자리에 있으면은 이제 산업 네. 전문가분들도 많이 오시고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네. 그럼 뭔가 피지컬 AI가 네. 엄청나다는 거는 알겠는데 알죠. 네. 돈은 언제 벌 건데? 네. 라고 그 한마디를 딱 듣고 나니까 사실 그런 산업적인 측면을 듣고 이제 피지컬 AI ETF 같은 거를 이제 저희도 이제 조금씩 네. 사고 있는데 다 마이너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돈 버는 것과 내 주식은 확실히 이게 분리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측면이 돈 있는 것 벌기 같아요. 전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 내러티브와 주가는 확실히 좀 다르게 판단을 네. 해야 되는 좀 그런 객관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걸 또 제가 또 항상 가격과 네. 가치를 비교해라.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가격만 보면 안 돼요. 네. 가치를 같이 봐줘야 돼요. 그렇죠.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거 안 보면요, 금방
다 돈 다 털려 나가요. 털고 시장을 떠나게 되니까. 떠나게 되죠. 예. 그래서 요것을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저는 지금 될지. 몇십 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국채금리가 저렇게 요동을 쳐서 그런지 이제 금이랑 비트코인 가격이 또 조금씩 움직이고 그러게요. 있잖아요. 이 이야. 현상은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 지금 이게, 네. 야, 이거 비트코인 가진 분들은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일주간으로 한 16%, 예. 한 달에 14%, 금도 뭐 한 달 보니까 14%, 은도 18%. 그동안 계속 기었단 말이죠. 네. 저 두 친구들은. 그러니까 지금 저게 뭐냐면은, 달러 믿을만 해? 그렇죠. 네,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반작용 아니겠느냐. 금리가 막 저렇게 막 4.7을 찍고, 그렇죠. 5를 가려고 네. 막 하고, 이거 30년으로 5.3 근처가 네. 있으니까, 뭐지 이거? 이거 계속 가나? 네. 예.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야, 이거 안 되겠어. 자산을 좀 다각화해. 저기서 좀 빼가지고, 이런 넣어놓자. 예. 그런 걸로 이제 네. 생각이 조금 들어오는, 이 지금 움직임이 있는 거죠.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주식만 얘기하는데, 미국 지금 주식 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보자고요. 우리가 일드 갭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채권 시장 대비해서 얼마나 매력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미국의 S&P 500의 선행 PER은 아마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22배 네. 전후 할 거예요. S&P 500에. 네, 그럼 산수 잘 하시죠. 네. 1 나누기 22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한 4.65에서 네. 4.7 그 사이에 어디에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지금 10년물 미국 국채가 얼마라고요? 4.72인가 3인가 거기 가 있어요. 그 두 거의. 개의 차이를 일드 갭이라고 해요. 네. 채권을 하는 게 더 낫냐, 주식을 하는 게 더 낫냐라고 봤을 때 지금은 뭐예요? 채권 쪽이 0.1%에서 0.2% 포인트 더 가 있는 네.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 있어요. 주식 뭐하래? 그냥 채권 그렇죠. 미국 확실하게. 국채 가지고 있으면 네. 4.7이나 주는데 네. 라는 지금 상태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지. 금리 오르면 또 더 오를 거예요. 예. 금리 오르면 이제 일드 갭이 더 이제 채권 쪽으로 네. 마이너스가 더 커지겠죠. 우리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좀 PER로 보시면 우리가 10년, 15년 PER 평균이 한 10배 정도 되잖아요. 네. 지금이야 물론 이제 500 근처에 가 있지만 네. 10배를 놓고 보자고요. 원래는 요 정도 됐었죠. 예. 네. 1 나누기 10을 하면 얼마예요? 10%예요. 그죠? 네. 우리 10년물 국채가 지금 얼마나 돼 있나요? 4.3% 정도 돼 있어요. 여전히 그 일드 갭이 네. 괜찮잖아요. 네. 6.3% 정도. 여전히 주식 할 만한 거는 네. 주식 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 봐라 주식 할 만하지도 않고, 네. 예. 그리고 채권도 또 이상해지네. 네. 이거 가지고 있다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 평가 손 날 것 같네.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른 자산군으로 예, 이렇게 퍼지는. 금이나 은이나 네. 비트코인으로 약간 도망가는 지금 네.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국장이 여전히 할만하거든요. 네. 이 일드 갭에서 보면은 네. 주식시장 투자를. 음. 근데 지금 또 이제 국장 이거 못하겠다 해가지고 또 미장으로 다시 넘어가시는 분들도 또 꽤 있으시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 네. K증시혁명 책 쓰면서 제일 끝에 소제목이 돌아오라 네. 국장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주식은 원래 이런 때 사는 거예요. 음. 댓글들이 분위기가 안 좋을 네. 때가 있었잖아요. 언제 안 그렇죠. 좋았습니까? 6월 말에 안 좋았죠. 아니, 7월 말에 안 좋았죠. 네. 이럴 네. 줄 알았다. 네.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수요일, 목요일 날. 네. 오늘이 훗날 우리는 바닥이라고 부를 것이다. 네. 그때 샀으면 코스닥이 40% 올랐었다니까요. 코스피가 우리 시장은 지금도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보시는. 네. 그리고 그죠? 네. 천천히 갈 올라갈 길이 이제 보일 것이다. 외국인도 이제 팔자 대규모로 파는 거는 이제 그칠 거다. 네. 좀 줄어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을 정도로 때마침 주주환원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은 하지만 아직은 좀, 일단은 빗장은 열렸다. 네. 예. 빗장은 열렸다가 오늘의 한 줄이네요. 네. 아, 그렇구나. 미국 증시가 이렇게 일드갭 측면에서 보면은 채권이 지금 더 투자할 만하다라는 네. 생각이 그래서 저는 드는데. 서학개미분들 가서 맨날 네. 밤 새워가지고 잠 안 자고 건강에도 안 좋은데. 아, 예. 그리고 밸류에이션 아까 보여줬잖아요. 네. 엔비디아 21배에 가 있고. 예.
그렇죠. 이렇게 좀 진짜 다각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금이나 비트코인 이런 것도 좀 다른 자산군으로도 지금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쨌든 조금씩. 저는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네, 네. 그래도 뭐 최근에 그런 변화는 있다. 그렇죠. 이 네. 현상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올해가 이제 다음 주면 벌써 9월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90, 11, 12,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이 하반기 전략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근데 우리가 이제 좋을까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조금 그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환율이 최근에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 지금 1,550원대 있던 게 어느덧 뭐 1,390원대 네.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주가 많지 않습니까? 네.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덜 나올 수도 있죠. 네. 예. 그죠? 3분기 실적이. 환율 효과. 환율 효과 때문에. 네. 예. 오히려 내수주 쪽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수입 때는 이제 원가가 낮아지니까. 네. 예. 그런 게 있는 거고. 또 온기로 봤을 때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서로 나눠 갖기. 뭐 현대차도 그렇고 네.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때 영업이익 10%, 10.5%씩 주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충당금 쌓는다고 생각보다 이익이 좀 덜 나왔던 게 SK하이닉스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온기로 또 연말되면서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크다. 아, 그러니까 그 온기라 하면 그걸 받아서 그걸 내수로 쓰는 그런 아니. 거예요? 온기 네. 전체 풀리어 네. 전체 연간으로 봤을 때 아, 그거 내놓으라고 연말 가면은 그렇죠. 돈 할 거 내놔. 아니에요. 네. 이익 많이 받았으니까 아니면 연초라든지 네. 돈 내놔. 그러면서 막 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컨센서스로 보는 이익 추정치보다 조금 낮게 할인해서 봐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네. 거의 없더라고요. 아, 요게 지금 시장에서 환율 반영이- 특히 환율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이익이 조금씩 덜 나올 수 있어요. 네. 아, 그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이제 주가를 판단할 때 네, 봐야 되겠다. 네, 이익이 덜 나올 수 있고 연말 성과급 때문에 이제 네, 요것도 역시 이익에 네.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네. 될 수 있다. 그러나 주주 환원을 시작으로 네. 빗장은 열렸으니 열렸죠. 네. 네. 이게 양쪽의 어떤 시각을 네. 잘 두루두루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저희가 이제 금융권에 있어도 해외 쪽 이렇게 좋은 이제 인재들을 갖다가 킵하려면 거의 3대 3대 3의 황금 비율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다 나가요. 그렇죠. 그 3 정도를 주고 네. 그 3에 비해서는 우리를 좀 덜 주는 거죠. 또 3 정도는 주주한테 주고 네. 또 3 정도는 내부에 유보하고 그렇지. 예,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꽤 있어요. 예, 근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이제 슬슬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그래도 선진 시장으로 가는 또 그런 네. 과정이니까. 예. 너무 벌어가지고 내부에서 그냥 저거 다 회장님이 저 대주주가 저거 내 돈이야. 무슨 자기 돈이야. 그 자기 돈은 뭐 지분율만큼만 네. 자기 돈은 맞지. 그렇죠.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소액 주주들 돈이잖아요. 그럼요. 네. 이제까지는 안 주다가 이제는 어이씨 우리도 줘야 되나 이렇게 갈 수가 있는 네. 거죠. 주주도 생각하고 이제 그 직원들도 생각하고 네. 이제 본인의 지분율 이런 네. 것도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적정하게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네.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그럼 그게 좋죠. 베스트죠. 예. 네. 오랫동안 리레이팅하는 근거가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결국 우리는 적립식으로 삼어가는 수밖에 네. 없다. 일반 투자자는 네.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또 할 수 있겠네요. 아, 오늘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주 새카맣게 많이 쓰셨네요. 네. 또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진짜로 여러분들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나의 의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시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또 많이 배웠습니다.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